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확보를 둘러싼 전쟁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빅테크들이 메모리 확보의 혈안입니다. 이제는 그 AI 붐 때문에 칩을 설계해서 만들어도 메모리가 부족해서 신제품 출시를 미루거나 아예 메모리 스펙을 다운그레이드 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은 그들대로 메모리 공급 계약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장기 공급 계약에서조차 메모리 가격을 수시로 반영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고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메모리 수요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메모리 수요 업체들은 지금의 굴욕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가슴속에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메모리를 둘러싼 수요와 공급업체 간의 수싸움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모리 시장은 완전히 공급 우위 시장이죠. 삼성과 같은 공급업체들이 협상 우위를 점하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계약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로서는 손해 위험 제로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핵심은 시장 가격 상승분을 계약 이후에도 소급해서 받아내는 사후 정산 방식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LTA, 롱텀 어그리먼트 장기 공급 계약에서도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을 묶어두지 않고 수시로 올릴 수 있는 여러 안전 장치를 심고 있습니다. 사실 메모리 업계에서 LTA의 일반적인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를 의미합니다. 통상 그 LTA의 표준은 4분기, 그러니까 1년이 일반적인데요. 최근 AI 열풍으로 인한 HBM 계약은 물량 확보가 워낙 전쟁이다 보니 2년 이상의 단연 계약 비중도 크게 늘어난 상태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LTA인데 왜 가격 인상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요. 바로 메모리 업체의 리스크 제로 전략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메모리 LTA는 사실상 물량 보장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가격 고정 계약이 아닙니다. 사후 정산 조항 등과 같은 강력한 장치를 계약의 곳곳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계약 당시 가격을 정하더라도 메모리를 인도한 후에 시장 가격이 급등하면 그 차액만큼을 구매자가 추가로 메모리 업체에 지불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이 과거에는 분기 단위 협상, 3개월 단위 협상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월 단위 혹은 심지어 주 단위로 계약 기간을 쪼개서 시장 변동성을 즉각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 에스컬레이션 조항도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나 제조 비용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 공급 지표가 특정 임계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상향 조정되도록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메모리 수요 업체 입장에서는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 업체의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빅테크로서는 AI 서버 구축을 위해서 메모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일단 물량을 알받게 하는 것이 우선인 탓입니다. 메모리 품귀 때문에 이미 수요 업체의 재고 수준은 매우 낮아진 상태라서 재고로 버티는 일반적인 대응은 현재로서 불가능한 것이죠. 수요 업체로선 그나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을 줄여서 원가 상승분을 상쇄하거나 일부 PC 제조사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의 CXMT, 이 창신 메모리 같은 신흥업체의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일부 품목, 하이엔드와는 무관한 저가 시장에만 해당되는 얘기일 뿐입니다. 임기응변 또는 자구책에 가까운 대응책이라는 얘기죠. 이 중장기적으로는 메모리 수요업체, 특히 애플 같은 대형업체들은 표준 D램을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칩, M 시리즈 등에 최적화된 특수 설계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도 애플이라는 거대 단일 고객을 위해서 라인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 시 애플이 우리가 아니면 이 물량 어디다 팔 거냐는 식의 역공이 가능해지죠. 특히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이 패키징 공정을 지표 챙기거나 파운드리와 협력해서 메모리 업체를 단순 칩 공급자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수 설계 요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요구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이 이거 만들면 우리한테 밖에 팔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한테 밖에 줄 수 없잖아 라고 요구하기에는 메모리 가격 자체가 크게 비싸지는 것이죠. 효과적이라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천하의 애플도 메모리 업체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물먹기 좋은 시점입니다. 특정 업체의 물량을 몰아주지 않는 애플도 최근 삼성의 메모리 물량을 대거 의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도 이런 흐름, 트렌드가 잘 드러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애플은 메모리 업체의 분기별 가격 협상 조항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죠. 일종의 항복 선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애플은 압도적인 물량을 무기로 1년간 가격 동결 같은 조건을 강요했지만 지금은
공급만 해준다면 매 분기 가격을 50% 올려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없어서 아이폰 생산이 중단되는 참사는 막아야 되는 만큼 메모리 가격이 비싸지는 리스크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애플 입장인 것이죠. 애플이 최근 그 TSMC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인텔이나 삼성 파운드리 활용을 검토하는 진짜 이유 중 하나도 메모리 협상력과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애플도 메모리 가격 급등을 상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단을 강구 중이긴 합니다. 당장 메모리 원가가 뛰면 애플은 아이폰 기본 모델의 램 용량을 절대 올리지 않죠. 혹독한 부품 원가 관리에도 나섭니다. 메모리에서 손해보는 만큼 디스플레이나 케이스 소재 등 다른 부품의 단가를 깎아서 전체 마진율을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애플 같은 수요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대응 방식은 갑질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보복 준비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애플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테크 거물들이 이 굴욕을 잊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그 자신들의 독자적인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밀어붙이고 있고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나 설비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이런 대응에 해당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보면 애플이 메모리 업체에 대한 칼을 뽑아드는 시점은 2027년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때는 그 메모리 업계의 증설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죠. 애플은 TSMC에 집중된 물량 중 일부를 삼성 파운드리로 옮기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칩 파운드리 물량을 줄 테니까 D램 가격을 깎아달라는 식의 패키지들이 이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애플의 경우는 독자 구격 내재하에도 열심인데요. 범용 LPDDR 표준 대신에 자신들의 A 시리즈의 칩에 딱 맞는 독자적인 패키징이나 메모리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메모리 업체의 힘을 좀 낮춰서 칩 구워주는 하청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봐야 합니다. 당장은 애플이 메모리 품귀 때문에 이 반격보다는 수익성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공급 가행 신호가 포착될 쯤에는 여러 공격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삼성에게도 기회가 되는 파운드리 물량 배분이라는 위민 카드가 될지, 위민 카드 형태로 나타날지, 아니면 자신의 독자 칩 설계라는 강력한 칼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입니다. 애플이 어찌됐든 지금 당장 삼성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애플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삼성에게 대항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메모리 가격 급등의 수혜를 삼성이 향후 1년 이상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도 수익성 방어 차원에서 이런 삼성 요구를 다 들어주겠지만 파운드리 물량 요구에 반응하는 식으로 메모리 가격을 깎기 위한 움직임도 나설 가능성이 큰 시점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